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이라고 언론에 나오죠. 거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30일 자정, 오늘 0시에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 이렇게 됐고요. 출석 조사를 3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요건, 그거 아시다시피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만약에 법원이 이제 발부해주면 조사를 하고 48시간 내에 신병 처리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하든가 아니면 풀어주든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체포영장을 0시에 그것도 청구를 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반박은 사실 체포영장 발부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응하거나 아니면 불응하거나 이래도 되는 건데 반박을 했습니다. 그 반박 논리는 이런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 영장 청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출석하는 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출석이지 이유 없는 불출석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환 불응이 아니다. 나는 정당하게 지금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난립해 있고, 공수처, 경찰, 국방부, 군, 검찰, 그리고 중복소환,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단기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소환을 반복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안전 문제나 아니면 경호 문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소환이다. 더군다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심야에 청구를 했다. 이런 부분 반박을 했습니다.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미 법원에 의해서 수사권이 없다 하는 부분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거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별건 수사로 내란 혐의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발부해줬다는 것이 바로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법원에 의해서 배척될 걸로 보인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박 이렇게 되면 이제 궁금증이 몇 가지 생깁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느냐? 이런 의문이 들죠.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칩거하고 있는 한남동 관저의 관할법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걸로 보이고, 이거 사실 중앙지법에 흔히 청구를 하는데 서부지방은. 그리고 청구한 날짜가 시간이 왜 0시냐? 심야에 근무 시간에 하면 되지라는 건데 어제 10시, 오전 10시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체하지 않는다. 우리는 날짜가 바뀌니까 바로 청구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아마 0시에 청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이게 이제 약간은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아니 뭐 오늘 오전 중에 청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여주기 시간이냐, 이런 이제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일 부분은 영장이 발부될 거냐, 발부되지 않을 거냐. 뭐 사실 이런저런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완벽하게 가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영장 기각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법조계에 이렇게 물어본 거에 따르면 발부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부될 확률이 높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대체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비슷합니다. 사안의 중대성, 뭐 이거는 뭐 공수처에서는 중대하다고 볼 거고요. 왜냐하면 내란 혐의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니다,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내란 혐의에 보다 치중해서 아마 이 영장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인데, 도주 우려야 뭐 없는 거고, 증거인멸 우려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관련자들 물론 대부분이 다 구속이 돼 있지만 아직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다는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아니면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거나 뭐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오늘 어느 군 관계자는 지시하는 거를 메모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반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지시를 받았다, 또는 지시를 받아가면서 메모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 반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하는 반론이 뭐 법원에 그렇게 크게 먹혀들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미 진술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증거인멸에 우려 없는 거 아니냐, 객관적으로 진술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구속 체포 뭐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다수는 아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영장을 집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또 궁금증이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 한남동 관저로 이제 공수처 수사관들이 찾아갈 겁니다. 경호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막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몸싸움을 벌일 것이냐? 글쎄, 뭐 몸싸움까지 벌일까요? 어차피 경호원들이 막아서면 그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몸싸움까지 벌일 것 같지는 않고, 여하튼 거기서 실랑이를 좀 하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 실제요,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이 체포 또는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에 그 당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아서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8년 11월,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죠. 그때도 김민석 최고위원이었는데 정치자금법 4억 원의 정치자금법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당사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영장을 집행하려, 제가 지금 썸네일에 사진 올려놨죠. 막 실랑이 벌이고 하는 거예요. 그 야당 당직자들, 당원들 뭐 한 100여 명 정도가 막아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 못하고 철수했다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와서 구속이 된 사례가 있고요. 2004년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역시 당사에 직거를 했는데, 이 바람에 나중에 결국 그냥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불구속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0년에 정영근 의원, 한나라당이죠,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체포영장이 4차례나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당사에 직거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불구속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정치인들은 그 집행을 당 직원들이 막아서서 사무처 의원들이 막아서서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경호처 직원이 막아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영장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협의를 해서 뭐 조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조사를 못한 상태로 그대로 불구속 기소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짓든가 아니면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또 뭐 상황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의 뜻대로 뭐 그냥 쉽사리 체포해서 뭐 48시간 내에 뭐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하고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거는 이제 법조계 변호사들한테 제가 물어본 결론, 과거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